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쭉 논의해왔던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베이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지자체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고요. 토지 소유자가 그 용도 지역 등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에 적합하게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소위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사실 건축물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18개인가 인허가가 있어야지 건물을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치고 자, 개발행위 종류라고 해서 지금 이제 6개가 나와 있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상식적인 내용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 개발행위 일종이고요. 공작물의 설치라고 하는 것 개발행위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행위를 우리가 개발 행위라고 부릅니다. 물건은 이제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것을 허가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자, 이걸 이제 6개를 쭉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앞으로 지금 이제 도시개발구요, 또 정비구요, 그것도 대한민국 국토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6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뒤에서 또 논의할 쟁점이긴 하지만은 이 건축물의 건축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 원래 법에서는 건축법 제2조 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이렇게 이제 법조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 제2조 1항 제3호 이렇게 쓸 수도 없고 안 쓰면 출제 오류고 그래서 직접은 나오지 않아요. 개념은 알아야 되지만 공작물의 설치 이거 이제 건축법 제2조 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 이게 원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낼 수가 없습니다. 각종 탑 등 나중에 이제 건축법 공부하다 보면은 담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공작물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이 세 가지는요 기본적으로 건축물 건축을 위한 예비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의 모양을 바꾼다 해서 주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이런 게 예시값이 되게 됩니다. 그 외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도 토지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개론을 공부하다 보면 부증성이라는 내용을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증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재와 달리 토지라고 하는 재는 물리적으로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다. 거기서 출제 포인트가 됐던 것이 이 부증성에서 희소성의 문제. 그래서 고밀도 개발로 연계가 되고요. 또 하나 출제 이슈가 뭐냐면은 바로 산지 개간이나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를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바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토지가 존재했었습니다. 그 밑에 좀 낮게 물 밑에 있었죠. 이제 토지 모양을 바꾸는 거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것이고요. 토석 채취 큰 쟁점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은 이제 공간정보법을 보면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는데 내 땅, 자, 1000평짜리 한 필지 갖고 있습니다. 그 두 개로 쪼개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런다? 토지 분할. 그런데 뒤에서 설명 따로 드리겠지만 이 토지 분할은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지적소관청 시군구한테 신청합니다. 나 500평 두 개로 쪼개주시오 라고 했을 때 시군구에서 측량 등의 절차를 거쳐서 토지를 분할해 주는 것이지 개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6개 개발 행위 중에서 쭉 보시게 되면 나머지 5개는 개인이 직접 물건을 쌓아놓기도 하고 등등등 이렇게 하는 것인데 비해서 지금 뭐라고요? 지금 자 토지 분할은 직접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에서 이것을 쪼개준다 이런 전제를 삼습니다. 그러다 치고요 이런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요 시험용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다 새롭게 나온 것이 최근에 재복구 재난수습 나중에 교재 뭐 바꿔서 이제 업데이트하게 될 텐데 재복구 등을 위한 응급조치 이런 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자 이제 바로 가셔야 돼. 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단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는데 이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연장을 하거나 그런 또 허가받은 면적을 확대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다시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키워드 뭐라고요? 연장 확대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자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단축을 하거나 면적을 축소를 하고자 한다.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서 단축이나 축소할 때는 어떻다? 이때는
바로 통지만 하면 된다. 즉 허용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 줄일 거야라고 알려만 주면 되는 것을 통지 대상이라 부르고 문제를 구성할 때는 허용 대상과 유사하게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허용 대상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최대 3개까지 가능한데 하나가 도시군객사업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경작을 위한 토지용지를 변경. 실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뭐라고 수식어를 깔아줍니다. 다 필요 없고 경작 들어가면 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검토하게 될 것이 뭐가 되냐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재해복구, 재난, 수습련, 응급조치 설명드릴 텐데 그냥 이 통째로 외우시면 돼. 해서 도시군객사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군객사업은요, 도시군객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도시군객사업. 29회 때 도시군객사업에 해당하는 것끼리 모두 연결하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객사업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 도로학교 공원 만들려면 이걸 이제 도시군객시설 사업이라고 불렀었고 도시군객시설 결정 고시가 있으면 실시 계획의 작성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이때부터 착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들고 공원 만들 때 거기에 토지용지 변경도 들어가고 건물축물의 건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수많은 인허가가 의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이어다 건건이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나중에 도시개발법을 보면 똑같은 용어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바로 구체적인 건설계획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신도시 만들 때 뭐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또는 포장도 할 수 있고 등등 이때 따로 이렇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정비법은 약간 용어가 바뀌어서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역시 수많은 인허가가 의제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그냥 외우시면 돼. 그냥 도시군객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수식어만 깔아줍니다. 뭐라고 해서 그냥 도시군객사업 또는 이제 노란색으로 제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예시를 했는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던 것이 도시개발사업도 따로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작을 위한 토지용지 변경. 이게 무조건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모양을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한다? 토지 형질 변경이라 부릅니다. 토지형질 변경은요,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근데 제가 주로 항상 예를 드는 게 있어 칠갑산에 콩밭면 안양내 요 얘기를 예시를 합니다. 해서 주병선이 노래합니다. 너무 오래전 노래인가? 하여튼 간에 아시면 연배가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러다 치고 거기에 이제 콩밭매는 그 안양내 겨울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콩밭매다가요, 그 이제 호미질하면 절토거든요. 절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호미질에 습한 걸 옆으로 옮겨놓게 되면은 성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엉덩이로 깔고 지나가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 허가 없이 이렇게 개발행위에다 걸리게 되면 법상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콩밭 잘못 매다가 고발 들어가게 되면 다들 깜빵 가야 된다고 해서 안 된다. 그래서 경작을 위한 토지용지 변경은 따로의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도 칠갑산에서는 계속 아줌마들이 콩밭을 매게 됩니다. 아니 콩밭 매게 된 이유가 있다고. 다음부터 이제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주병선이 노래합니다. 뭐가 나오잖아. 칠갑산. 그거 할 때마다 생각을 해야 돼. 아직도 콩밭을 매게 된 원인 자체가 법에서 나타 경작을 위한 토지용지 변경은 따로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소위 허용 대상 행위로 분류를 한다. 이 정도고요. 재해복구, 재난, 수습련, 응급조치 요것도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듣고 버리실 겁니다. 올해 한번 나오긴 했는데 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재해복구, 재난, 수습련, 응급조치라고 하는 거 요거 말이에요.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벌써 한 20, 30년 됐습니다. 강릉 쪽에서요. 해일이 한번 났던 적이 있어요. 저 되게 충격받았는데, 어떻게 이제 해일이라고 하는 게, 야산 있지 않습니까? 야산에 있는 때까지 물길이 쫙 올라온 거야. 그래서 쫙 밀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약간 가건물 비슷한 것들 다 휩쓸려 갔습니다. 해일에. 그래서 일본에서만 해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해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해일이 덮치고 한 데다 이재민들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이걸 내려줍니다. 헬기로 살아야 되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재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재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도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해버리면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거기 헬기로 뭐죠? 컨테이너 박스 내릴 때 허가 관청에서 막 뛰어옵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이런 얘기 해버리면 개판되니까.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 재복구, 재난 수습, 경작은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자, 요게 이제 문제 구성할 때 과거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나중에 이제 그 교재 지금 제가 거의 다 끝내 갔거든요. 민법 오늘 끝났고, 학계론 끝났고, 그 다음에 세법 끝났고, 좀 중개세법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뭐 2, 3일, 3, 4일 지나면 이번 주에는 다 원고가 다 끝날 것 같아요. 뒤지겠어. 근데 그 분석하면 되게 단순해요. 어떻게 나오냐면,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단축하려면 단축소하려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문제가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연장 또는 확축소를 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두 개를 역쓴다고. 연장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축소할 때는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통제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갈 걸 가지고 너무 쉬우니까 연장 또는 축소를 할 때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또는 연장 또는 축소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둘 다 틀렸다고.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이 정도 공법이라니까요. 그게 공법이 되게 쉬워요. 그러고 보면. 아까는 어렵다고 얘기해놓고. 아니, 중간에 모를 얘기들이 많아서 그렇지 답이 되는 주제는 되게 유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23회, 24회 때 한참 유행했어요. 그 전에 한참 유행했던 게 이것도 그래요. 경작 앞에 전답사의 지목 변경으로 수반하는 뭐 이거 나와 있죠.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그냥 경작 들어가면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제발 그냥 법 좀 보면서 상상 좀 하지 마요. 제일 가깝은 인생들이 그 시험 문제를 보면서 말입니다. 고민을 해요. 이거 보자. 자,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작을 위한 토지정지 변경,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막 거기서 고민을 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인가 이렇게 하면 뒤지는 거야. 그렇다고요. 그 생각 좀 하지 마요. 생각 좀. 로댕이 죽었던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하다 뒤졌다고. 진짜라니까요. 제가 이 공법 같은 경우는 지금 19년이니까 20년째 약을 팔고 있거든요. 내린 결론이 사람이 할 게 못 된다가 결론이야. 근데 제가 분석한 대로 보면 딱딱딱 찍어가면은 점수도 나오고 살아가는데 별 큰 문제가 안 돼.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계속 걱정인 게 하여튼 머리에 먹물만 들어가면 생각을 합니다. 자기 거의 판사 레벨이 다 돼 있어. 내가 보기에 말이야, 이 정도면은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외운 게 어디 있나를 찾아보셔야 된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나 가소로운 줄 아세요? 겨우 몇 달 공부해놓고 막 생각을 해. 자기가 막 고민을 해. 뭔 고민을 해. 5년, 6년에도 정신이 없구만. 볼 때마다 욕 나오는구만. 해서 치고 단순 암기. 그러니까 모든 과목들은 거의 단순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서로 편해져요.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장 가서 영감을 떠올리지 않아. 대부분 수험생이 뭐냐면 딱 읽어가면서 뒤통수를 때리는 그 딱 알싸한 그게 딱 떠오르게 기도하면서 지문을 읽어보자면 영감은 그 시간에 퍼즐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영감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혼자 좌절해버린다고. 그러면 게임 끝나버려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이게 시험은 완전 심리전입니다. 완전 심리전이야. 그래서 단축, 축자 들어가 있잖아요. 축자는 어떻다? 통제 또는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연장 확대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연장, 길장자잖아요. 확대, 큰 대자잖아요. 장대,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근데 뭐 이렇게 갈 필요도 없이 연장 확대 충분히 외우실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출제 이슈예요.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개발 학력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개발 학력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5개가 있어요. 자, 지금 이걸 보실 텐데 보고 버리실 거예요. 이건 지문 한두 개짜리에 불과합니다. 해서 이 5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어떻다?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5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어떻다? 허가를 해줄 수 있다. 해서 이건 기본적으로 못 외우십니다. 그런데 자, 이게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했을 때 어떻다? 허가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건필 60%인데 자기는 70% 짓겠다 허가 신청하면 불허가 처분.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과 거의 유사한 것이 좀 이따 공부하게
적용하게 될 성장관리 방안,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을 규제하는 계획 중에 하나예요.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게 여기 적합하면 어떻다? 허가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용도 지역별 일정 규모 미만일 때만 토정들 변경 등을 허가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땅 내가 토정들 변경을 하더라도 내 멋대로 허가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허가 받아야 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숫자를 외우셔야 돼. 근데 그 규모 이상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어떻다?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예를 한번 간단히 들게요. 이건 지금 봐봤자 의미 없어. 자, 주거 지역에서는요, 원칙적으로 1만 미만까지만 어떻다? 허가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1만 이상으로 토정들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다고요? 이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어떻다? 허가를 해줄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는 기구예요. 만약 이렇게만 법이 돼 있으면은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주거지역에서 1만 이상이라 할지라도 심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1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험에 나오는 건 딱 하나만 나왔고 나올 수 있는 게 최대 2개예요.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 규모가 좀 작았을 때만 다 허가할 수 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숫자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세 번째 이슈, 주변에서 도시군계획 사업을 시행한다. 도시군계획 사업이 뭐였어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등을 총칭해 부를 때 도시군계획사업. 주변에서 누가 큰 공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주변 환경 등과 조화를 이룰 것, 겁나 길어요. 축약한 거예요. 마지막 기반 시설, 설치객 등이 적정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내릴 수가 없어. 법조문 자체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근데 23회 때 나왔어요. 23회 때 박스를 딱 쳐놓고 요걸 5개를 다 써놓고 개발 행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연결한 것. 답은 5번. 행함이 있는 믿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럼 다 몇 번? 5번.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하면 답이 몇 번이라고요? 아니, 박스 딱 친다고. 기어,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된다고. 답 몇 번? 5번. 날 띄엄띄엄 보시네. 진짜라니까요? 진짜라고. 이게 뭐냐면 출제위원의 심리를 보셔야 돼. 출제는 안 해보셨죠? 저희 봤거든요. 출제인이 되면 심리가 뭔지 아세요? 어떤 새끼가 시험을 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아야 돼요. 복수 정답이 나오면 절대 안 돼요. 모양새 빠져요. 자존심 문제라고. 사람들이 붙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 있어. 떨어지든 말든. 나랑 아무 상관없어. 출제인 입장에서. 근데 어설프게 법조문을 잘못 출제를 하잖아요. 출제 오류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없다라는 표현은 틀렸다고. 95% 이상이 틀렸다는 거예요. 출제는 귀찮은 거야. 중간 토시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은 이게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법조문은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요. 조건명제라고.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제일 간단한 문제는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확실히 틀렸잖아. 이게 하나의 출제 기술. 두 번째가 겁나 복잡한 걸 대충 짜깁기 해서 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하는 거. 공법에서 쓰이는 기법입니다. 법조문만 갖고 출제하니까 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뭐 이렇게 있으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으면 4개. 아니 4개면 4개가 전부 5번에 있는 경우 있다고요. 5개면 5개가 5번에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답 몇 번? 5번. 그럼 답 5번 아니면 어떻게 돼? 틀리는 거지. 근데 찍으시라고.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옳은 걸 모두 고르시 이런 식의 문제를 구성할 때 2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동안 쭉 내왔던 걸 내는 경우가 있어. 그건 5번이 답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 번 냈던 문제를 짜깁기 하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외우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알아 라고 하는 문제라고요. 그건 답이 5번이 아니에요. 근데 딱 문제를 보는 순간 일단 욕부터 나오는 게 있어. 미친 새끼들 뭐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요. 상장 처음 나온 문제. 답은 거의 5번입니다. 출제자들이 귀찮은 거예요. 중간에 토시를 바꿔치기 해갖고 어쩌고저쩌고 하기가 싫은 거야. 그냥 다음 중 오는 것을 모두 고르셔. 답은 5번. 제가 다음에 이번 30회 문제를 갖고 제가 이게 뭐 지금 처음 드리는 것도 몇 년째 드리는 말씀인데 요것만 갖고 몇 개를 맞추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마 10,000원 문제를 맞출 거예요. 아니 찍기만 갖고도.
근데 이제 몇 개 외운 숫자들, 무조건 외우라는 숫자들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정리하시게 되면 금방 한 50점대는 공법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대충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 계속 나오셔야 돼요. 진짜 기특해요. 지금쯤 한 번씩 제낄 때가 됐는데. 아니, 선생님이 한 번, 어차피 상관이 없고, 뒤에 계시는 분. 저 양반 언제 땡땡이 치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버티시는 거예요, 버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여튼 요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5개 있는데, 옛날 문제 답 5번이었어요.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답이 5번이라고. 하여튼 나중에 그건 이제 문제풀이, 우리 이제, 기본서 나오면 그때 이제 계속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패턴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완전 이거는 패턴 문제지, 지식은 한 반밖에 안 돼요. 실제는 패턴을 잡아내는 게 점수 내는 방법입니다. 민법은 안 먹혀요. 민법은 워낙 출제위원들이 전문가라서 그래요. 공법은 출제위원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공법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정법 교수들이 이제 헌법이나 행정법 교수들이 와서 출제를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잘못 내면 지랄할까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조문 그대로 카피하는 식으로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뭐 그렇다 치고, 자, 일단 그렇다 치고 29회 때 나왔던 주제, 요거 출제 포인트, 성장 관리 방안. 자, 요거 보기 앞서 미리 토지가 있으면 항상 용도 지역으로 대표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존재해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용도좀 거의 다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앞에 공부하실 때 주상공은 좀 세밀하게 규제했었죠. 주거적은 건폐율 56657, 9887, 그 다음에 777. 주상공은 되게 복잡하게 규제한다고. 아주 디테일하게. 용적률도 주거지역 100%, 150, 200, 250, 300, 500, 상업지역 1500, 1300, 1100, 900, 공업지역 300, 350, 400. 해서 주상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세밀하게 규제합니다. 용도 제한까지. 그런데 녹지나 관리나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실질적으로 좀 대충 규제해요. 그게 건물 지을 때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개발 압력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주상공 외 지역도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나요. 근데 기존의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만 갖고는 좀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등에 대해서 뭘 수립한다?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한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항상 문제는 뭐라고 내겠어요?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낸다고.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을 고르시오라고 나온다고요. 그럼 답이 뭐가 되겠어요? 주상공.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상공은 기존의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자는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다. 너무 쉬운가요? 너무 쉬워요. 근데 문제는 만만치가 않아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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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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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생산 녹지. 어쩌고 저쩌고 앞에 수식어가 겁나 길다고. 이걸 읽으면 뒤져버려요. 막 가슴을 다 저미게 하는 애들이야. 조실 부모하고 어렸을 때부터 험한 세상을 뭐 이거 있잖아요. 그거 조폭들이 하는 거. 그런 수식어가 앞에 쫙 깔려져요. 그런 걸 읽는 순간 벌써 마음이 점여오는 거야. 아, 얘가 조실 부모했다는데 그냥 이러면 안 돼. 그럼 뒤만 보는 거예요. 주거지역, 녹지지역, 계획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주거지역 답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절대 공법은 읽으시면 안 돼요. 수식어를 보시는 순간 그 얘기에 취해서 완전 당해요. 루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이렇게 가십시다. 지금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라고요? 수립할 수 없는 지역, 주상공. 이미 시험에 나왔어, 29회 때. 그럼 앞으로 나올 문제 빤히 정해져 있어요. 박스 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놓고 어쩌고 저쩌고 주거지역, 어쩌고 저쩌고 상업지역, 어쩌고 저쩌고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쭉 깔아주면서 다음 중 성장관리 방안 수립해야 되는 것끼리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주상공 제외 이렇게 가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녹지, 관리, 농림 이렇게 가면 뒤져. 녹지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흔들어주자는 말이에요. 읽어가는 순간 작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상공 제외. 성장관리 방안 수립하는 대상끼리 연결된 것은 그럼 우리가 외운 건 뭐야? 주상공 제외만. 주상공 제외만 이 체크하시는 거야.
또는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연결된 것은 하면 주상공을 찾아보셔야 돼. 이 문제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포장을 하는 건 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건축법 할 때 제가 맨날 하는 게 그거 있잖아요. 조경. 한번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물류시설. 조경문이 있다, 나머지 없다. 이렇게. 건축법 갈 때 물류시설은 조경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는 다 어떻다? 조경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무식하게. 벌써 하도 오래전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각 키워드 단위로 딱딱딱 끊어서 가시는 거라고. 첫 번째 주어자,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을 외우셔야 돼. 앞에 수식어가 엄청 깁니다. 절대 보시면 안 돼. 심지어 저희 학원 강사가 봐도 이게 이렇게가 돼요. 읽기 시작하면 이거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외운 걸 자꾸 대입하셔야 돼. 어떻게 문제 포장을 하든. 그 다음 문제. 두 번째,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29회 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올 수 있죠. 31회 때. 성장 관리관에 포함될 사항, 기건.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앞에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이란 이 개념을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했을 때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세트,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있었죠? 너무 오래전인데 기억이 안 나나요? 봐봐요. 지구 단위 계획 반드시 포함될 사항 기건. 건 하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이렇게 세트로 가자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기억나는 게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데 도시지역, 이미 용도적이 도시지역인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외 주차장 설치 기준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근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까지는 완화 적용할 수 있지만 시골에서 높이 제한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높이 제한은 완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었고요. 지금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지역은 다 시골입니다. 시골입니다. 뉘앙스가 시골이라고요. 녹지관리 농림차인환경 보전 시골이라고. 그럼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성장 관리 방안을 통해서 반드시 포함될 사항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들어가죠? 뭐는 빠져요? 높이 제한 빠지죠. 높이 제한 빠지죠? 그럼 이거 시험에 낼 건 뻔하지. 성장 관리 방안에 포함될 내용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그때 답은 4번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딱 깔아주면 당하는 거예요. 왜? 세트로 보이니까. 다시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외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높이 제한이라는 게 중요한 이슈라고. 근데 시골에서는 높이 제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높이 제한은 빠져야 된다. 이게 키워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구 단위 계획할 때 기건 얘기하고 같이 묶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가십시다. 어떤 지역에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을 테고 용도 지역이 있을 건데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이 앞에서 공부하실 때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어 있으면 용도 지역은 힘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만약 이 토지가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으면은 그 밑에 있는 용도 지역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뭘 우선 적용한다? 성장 관리 방안을 우선 적용한다. 이렇게 가는 얘기. 이제 21회, 22회 때 벌써 거의 10년 된 문제인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얘기랑 가는데 아까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규모가 적정했을 때 허가할 수 있다. 제가 예시하기를 주거 지역에서는 1만 미만까지만 허가할 수 있다. 숫자는 의미 없습니다. 1만 이상을 허가를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허가할 수 있다. 진짜 그러면 숫자를 외우셔야 돼. 근데 거기에 또 예외가 있다.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어떻다? 바로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끝. 숫자 중간 보지 마시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결론 외우시라고요. 한 번만 더 체크해 볼게요. 용도 지역 기준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어떻다? 심의를 다시 일정 규모 이상으로 허가할 때는 어떻다? 심의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기본 구조. 이거에 대한 예외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단위 계획 그다음에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된 지역에서는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럼 시험에는 뭘 낸다고요? 예외 파트. 지구 단위 계획 또는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된 지역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구성할 때 과정을 내지 않아요. 마지막 결론만 딱 치고 나와요. 그럼 대부분 수험생들은 멘붕 와버려요. 뭔 소린가? 감도 못 잡아.
과정을 쫓아가시면. 그래서 요거 하나. 그럼 지금 새로 나온 문제, 개발 행위가 기준 등에서 이슈가 될 거. 자, 지금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거,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는 지역 주상공. 만약에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면 기건이라고 해서 세트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은 포함되지만 높이 제한은 빠진다. 이게 첫 번째 지금 상황의 출제 이슈.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구단위계획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아, 몰라요. 그냥 외우라고 하니까 외우는 거야.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제일 뒤를 봐야 돼요. 이 중간 숫자를 일부를 넣어주면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던져줄 거예요. 틀린 걸 고르셔 할 때. 그래서 옳은 걸 고르셔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아, 틀린 걸 고르셔 심의를 요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뒤만 봐야 된다고. 뒤만 봐야 된다고. 지문이 되게 길게 나오잖아요. 아, 그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된 지역 내주면 감사한데 이 외에도 16개가 더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 출제할 포인트는 뭐라고요?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비슷한 개념에서 저거 있었죠. 공동구 얘기할 때 냄새 나는 것들, 가스건 하수건은 어떻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듯이 거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심의라는 단어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심의. 그리고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옳은 걸 고르셔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틀린 걸 고르셔 심의를 요한다.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대박이에요. 딱 끊어져요. 이게 좀 오래전 문제.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큰 카테고리. 자, 이제 개발 이유가 실제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여봤는데, 자, 지금요 허가를 할 때는 항상 어떻다?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고 법이 되어 있는데, 모든 인 허가는 다 뭐라고 했어요? 조건부. 우리가 도시군객시설 사업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도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만들어라고 인가를 발휘해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민원 발생했을 때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항상 말 안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어떻게 하겠다? 허가를 해주겠다. 인가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조건부를 허가합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뭐라고요?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즉슨 인간의 믿음이 안 가면 조건부 허가에 있어서 어떻다? 의견 들어서 큰 소리 치지만 사람 믿음이 안 가면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이게 맥락이에요. 근데 이게 출제위원들이 이게 이제 29회인가 28회 때 이게 나왔었거든요. 어디에서? 도시군객시설사 아파트에서.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법 좀 쭉 넘기다가 요게 딱 필이 꽂혔어. 근데 또 내긴 좀 민망했나 봐. 2년밖에 안 돼서. 그래서 그 앞에 별영향 건너기, 허가권자가 개발 행위 허가를 하면서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는 의견을 들어야 된다. 좀 밋밋한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습니다. 30회 때 나왔던 쟁점이에요. 이게 구조가 다 똑같아요. 위치가 틀리고 내용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은 시험 문제 답을 뽑는 쟁점들은 거의 루틴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분석해냈잖아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자료가 작년에 강의했던 그 자료라고요. 이제 내년 12월부터 강의할 때는 또 자료가 다 바뀌어요. 대폭 바뀌는데 대폭은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어차피 과목마다 좀 달라지는 게 있긴 하겠지만 기본 틀은 안 바뀐다고요. 그 맨날 시험에 내는 게 똑같다고. 자, 그 다음에 준공검사, 요거 이제 한 문제짜리. 자, 준공검사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똑바로 허가를 했나, 허가 받은 대로 제대로 공사를 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걸 뭐라고 한다? 준공검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준공검사 다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준공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요. 아니, 3층 허가 받아놓고 5층 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허가 신청한 사람이 자기 허가 신청한 내용들을 개발행위 안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똑바로 개발행위를 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게 뭐가 된다? 준공검사. 그럼 답을 외우셔야 돼. 준공검사를 다 받아야 되는데 유일하게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토지 분할. 아까 설명드렸어. 토지 분할. 내가 1000평짜리 땅 갖고 있어. 이거 500평, 500평으로 쪼개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삽을 든다. 삽질해서 땅을 쪼갠다. 이거 아니란 얘기지. 어디? 시군구청장한테 내 토지를 분할해 주세요 라고 하는 토지 분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시군구에서 알아서 측량, 일정한 측량 비용들을 받고 등등 과정을 거쳐서 다 시군구에서 땅을 쪼개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공간정보법 송부하는 개념이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경계는 보이지 않아요. 경계는 보이지 않는 게 기본 틀이다.
이게 기본 구조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외울 게 그래서 토지 분할은 어떻다?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키워드 단위로 가는 거예요. 준공 검사 나오면 무조건 뭐만 생각해야 돼? 토지 분할. 준공 검사라는 키워드. 그래서 제가 뒤에 문장을 보라는 거예요. 법조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를 구성할 점점점 준공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뒤를 먼저 보셔야 된다고. 그럼 그 앞에 뭐 있으면 안 돼? 토지 분할 들어가면 틀린 편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 앞에 지문부터 보시거든요. 그럼 거의 당이에요. 앞에 지문 첫 번째 단어를 보면 그 다음 단어를 보고 싶어지거든. 또 시험 볼 때 마음 급하니까 계속 따라 읽어가요. 그럼 논점을 놓쳐버려요. 근데 한국말의 핵심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 바로 제일 마지막에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제가 쭉 이제 이 6개 과목을 분석하면서 거의 대부분 느끼는 게 뭐냐면 완전 국어 싸움이에요. 국어 싸움. 문제 구성 자체가 국어를 중심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한국말은 제일 뒤에 있다.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앞에 뭐 없어야 돼? 토지 분할이란 말은 없어야지 옳은 표. 나머지가 다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실 이외에도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 게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길어가지고 아까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호전적에서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는 준공검사를 요하 이렇게 해버리면 4줄 반이 나와. 그러니까 그건 안 내. 그래서 준공검사 딱 키워드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이거 외우셔야겠고요. 자, 마지막 주제. 좀 28회 때 관련 쟁점 나왔었고요. 허지인. 요건 대가리 따서 외우셔야 됩니다. 해서 청문 사유라고 하는 거. 불이익한 행정 처분에 앞서서 당사자의 변명을 듣는 자리를 우리가 청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불이익한 어떤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당사자의 변명을 듣는 자리를 뭐라고 한다? 청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오늘 이제 30회 공법에서는 특이한 데서 청문서가 나왔는데 하여튼 30회 때 주택법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낼 수 있는 것이 허지인이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을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는 B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각각 개발 허가를 받았습니다. 갑이 근데 법을 위반해 잘못한 게 있어. 그래서 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해당이 된다고 쳤을 때 담당 공무원이 갑한테 당신 허가를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편지 띡하니 보내면 안 됩니다. 바로 갑한테 오라고 그래야 돼요. 가서 의견 제시해봐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래이래해서 당신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데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게 뭐라고요? 청문이라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원래 갑한테 청문자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실수로 만약에 을한테 허가를 취소했다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담당 공무원이 A, B 토지가 아니라 5번지하고 6번지 근데 흘려서가지고 실수로 6번지 허가를 취소를 해버렸다 치십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사리 판이 돼요. 첫 번째, 담당 공무원들이 쉽게 시정을 못합니다. 자기들이 실수했다는 거 알아도 함부로 시정 못합니다. 왜? 여러 명이 딸려 있거든. 자, 만약에 8급 직원이 기한을 했다. 7급, 5급 다 사인했잖아요. 다 죽는 거야. 다 심할 써야 될 사안이라고요. 일을 개판으로 했다는 얘기니까. 제대로 안 보고 사인했다는 얘기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현실에 있어서는 무조건 버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행정청을 상대로 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1년 걸립니다. 웬만한 사안은 한 3년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 있었던 담당 직원들 다 딴 데로 전근가. 물론 불이익한 게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닭대가리 같은 게 딱 대가리 쳐맞고 자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이라는 게 특히 허가 취소 같은 이런 걸 함부로 풀어줄 수도 없어요. 워낙 복잡해. 그래서 이런 좀 심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는 미리 어떻다? 청문이라는 것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허가 취소할 때 어떻다?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자, 우리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 전에 했던 얘기가 일반 민간인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더럽게 복잡했다고. 근데 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 서류 한 장으로 너 잘렸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와봐 라고 해서 의견 들어주는 과정. 세 번째, 실시객 인가 있으면 공사 착수, 사업 착수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런 실시객 인가 취소 함에 있어서 편지 한 장 보내서 없던 일을 할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와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 우리 국토기획법이라는 법에서는 허지인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허지인 어떻다? 청문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정리하면 조건부 허가가 있어서 자,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의견 들어야 된다. 국가 지자체 이행 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토지 분할은 준공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허지인이라고 하는 거 어떻다? 청문 사유다. 이렇게 세 가지 쟁점. 마지막 주제가요. 이 챕터에서는 개발 항요가의 제한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자, 이 개발 항요가의 제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죠. 요즘에는 이제 그럴 일이 없는데 전에 가끔 산에 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 행사 같은 게 있으면 꼭 산에서 짜증나게. 근데 나는 산이 싫어요. 개인적으로. 더럽게 싫어. 아니, 움직이는 것 자체가 싫은데 그 노인들 학교에서 그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 교수님들 이제 꼭 산을 타자고 산 앞에서 모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놀라운 게 그 양반들 훨씬 몸이 가벼워. 젊은 사람들보다. 그것도 짜증나. 하여튼 만사가 싫은 게 산이야. 근데 이 산 이런 데 가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지리산이나 설악산 이런 데 가보면 금지된 등산로라든가 안식년 뭐 이런 게 있어요. 휴식연제. 일정 기간 동안 뭐 몇 년 동안 특정한 등산로를 타지 못하게 막아버린 게 있어요. 그 환경 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개판되니까. 이 개발 항요가 제한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 구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아예 허가를 금지시켜버리는 거. 이걸 우리가 개발 항요가 제한이라 부릅니다. 현실은 되게 많이 쓰여요. 어찌됐든 간에. 자, 그러다 치고 이걸 보게 되면 이런 식이죠. 지금 제가 색깔을 최대 5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 두 개를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는 모든 문장에 또 뒤에 핵심으로 들어있어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또 하나가 뭐라고요? 최대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에는. 그러면 외울 게 뭐야? 최대 5년만 외우시면 돼. 5년 중에 시험에 낼 수 있는 건 뭐야? 두 가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것만 시험에 낼 수가 있어요. 왜? 예를 낸다고 한번 쳐봐요. 뒤져요. 읽다가 한 5줄 넘어버리니까. 이걸 다 쓴 다음에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는 최대 3년까지. 당군이 나라 만들고 이런 문제 안 만들어요. 그러면 이 위의 것들은 어떠냐? 똑같아요. 여기다가 항상 최대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명제를 항상 붙여야 돼. 그럼 최대 3년까지든 최대 5년까지든 그 뒤에 있는 부분만 한 줄이 넘어서요. 그럼 얘들까지 써버리면 이건 한 5줄 된다고. 개판돼 버린다고. 문제 길이가. 아무리 비포용지 반쪽에서 문제들을 구성하는데 아무리 길어도 보통 3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애들을 써버리면 어때요? 6줄, 7줄 나온단 말이죠. 그럼 외우시면 돼. 최대 5년이라는 게 키워드고 그 앞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나머지 모르면 다 뭐라고요? 3년. 얘는 안 나오니까. 너무 긴 애는 안 나오니까. 나온 적이 있다 그러고 보니까 18회 때 박스를 딱 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딱 해놓고 그 당시 문제가 뭐냐면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연결하시오. 답은 5번 디귿, 리을, 미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건 디귿, 리을하고 미음밖에 없다고. 그럼 리을, 미음 들어간 게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 답을 5번을 찍는 거예요.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죠. 앞에 공부하셨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 건폐율 최대 도시계획 시설 1.5배, 용적률 2배, 용도전 완화, 높이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대폭 규제가 완화돼요. 대부분.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날 허가 받으러 간 사람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되기 전에는 어떻다? 기존 규제에 따라서 허가가 나올 거예요. 한 3달 있다가 지구단위 계획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 대폭 규제가 완화가 돼요. 그럼 처음에 허가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고맙다. 3달 전에 거침없이 허가를 해줘서. 욕하고 지랄이지.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짜증나게. 이걸 우리가 허가를 해줘도 지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좀 이따 공부할 건데요. 이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건 지정되면 좀 이따 공부할 거니까 쓸 건 없어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돼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반시설 부담구역. 용어 그대로 뭐냐면 기반시설의 부담을 전제로 허가를 해주는 구역이란 뜻이에요. 앞으로 규제를 강화시키겠다는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됐어요. 내가 허가 신청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해요, 안 해요? 확률상 안 합니다. 비용 부담 안 합니다. 아직 설치 계획 수립 안 됐으니까. 설치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부터 돈을 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오늘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가서 개발인허가 신청했는데 설치 계획 수립됐다고 해서 삥을 내래. 돈을 얼마를 내야 된대. 근데 알아보니까 2달 전에 누가 옆 동네에서 옆집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걔는 돈을 안 냈대. 알아보니까 설치 계획 수립 전이라서. 그럼 뭐예요? 2-3달 사이 만에 누구는 돈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규제의 변화가 발생하는 지역들 세월이 약이겠죠.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럼 5년 전에 규제 강화 완화 이런 것들은 서로 시비를 걸 게 아니죠. 5년 전에 돈 안 냈는데 지금부터는 돈 내라. 누가 시비 안 겁니다. 너무 텀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연은 그런 건데 우리가 암기하실 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최대 5년까지 어떻다?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만큼 다 묶어서 일어난 한 문제예요. 자, 이 파트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지금 첫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것이 이런 게 있었죠. 자, 연장 확대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단축 축소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재복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경자, 도시군계획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고 허용 대상 행위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두 번째,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것이 개발행위의 기준 한 주제 기재가 될 텐데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는 지역 주상공이라고 하는 거. 성장관리 방안에 반드시 포함될 사람 기건. 거기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들어가지만 높이자는 빠진다. 세 번째 이슈,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네 번째, 조건부 허가 의견 들어야 한다. 국가지자체 이행 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준공검사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청문이라고 하는 거 허진, 허가 취소,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는 어떻다? 청문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리고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뭐가 있었다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파트를 가실 때 저처럼 딱딱딱 끊어서 가셔야 돼. 왜? 다 묶어서 일하는 평균 한 문제 구성하니까. 잠시 그렇다 다음 주제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체크합니다.